안녕하세요. 글씨캠프입니다. 하루에 한자 천자문 읽고 쓰기. 이번 영상은 루관 비경. 자, 궁전 반울 이어서 같이 8자가 한 문장이라고 그랬죠. 자, 다랑루자는 망루 할 때 쓰이는 자고, 또 관자는 관객, 관망, 관상, 관찰 여러 가지로 쓰이죠. 그다음에 날비자는 비약한다, 비행한다 이럴 때 쓰이고, 또 경자는 놀랄 경이롭다 할 때, 경탄한다, 경천동지 이럴 때 쓰이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한자 자체가 우리 그 명사형과 해서 그 쓰임이 많은 자들이 있고, 지명이나 이런 걸로 쓰일 때는 그 한정적으로 명사형이 없는 자들도 많죠. 일단 루관. 자, 여기서 누관은 이게 앞에 그 루가 앞으로 보면 니온으로 바뀌죠. 네, 두목적인 누관은 뭘 얘기하냐면 아주 높은 빛, 그런 그 전망대 같은 그런, 그렇죠? 망루할 때 이 높은 곳에 있는 걸 얘기하고, 또 관은 멀리 바라보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누관은, 자, 비경. 자, 누관은 어떻게 한다? 나르는 듯해서 그 모양이 놀라서 막 이렇게 날르는 모양, 놀라 모양을 바꾸는 듯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쓰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활자 있는 대로 써보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우리가 그 필사로 썼을 때 어떻게 좀 멋있고 세련되고 간단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그거를 제시해 드립니다. 자, 보통 그 활자에 보면 가로액이 전체적으로 수평이에요. 그리고 틀 안에서 딱 그 인쇄하기 좋게 큰 자든 작은 자든 똑같이 만들어 놓은 게 특징이다. 자, 이제 그걸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여기가 많이 복잡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내려간 다음에 이렇게 봐보세요. 그리고 계집여자가 들어가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3분의 1, 3분의 2를 쓰시면 되는데, 일단 전체적인 중심은 이렇게 잡아놓고요. 이걸 다시 3분의 1로 나눕니다. 그랬을 때 변방, 나무 목변 왼쪽에 한 칸만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이 변을 쓸 때는 오른쪽에 자획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길이를 조정하시면 돼요. 이제 이쪽 부분은 많잖아요. 오른쪽 부분은 많으니까 이럴 때는 좀 더 키를 크게, 많지 않다 그러면 이거보다는 좀 작게, 이렇게 그 이제 그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도 이제 그 행서와 마찬가지로 획이 복잡한 거는 그 많이 좀 생략해서 쓰는 그런 게 있다. 그리고 약자, 속자 이런 게 거기에 속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제가 소개하는 거는 위에서 획을 하나 빠진 형태를 가져와 봤어요. 이렇게 하고 자형이 좀 달라지죠, 그렇죠? 이렇게 생략해서 썼다. 자, 이렇게 쓰면은 훨씬 더 복잡함이 좀 덜하겠죠? 이렇게 해서 한 칸은, 이쪽은 한 칸만 쓰고 두 칸을 쓴다. 여기까지 오기 때문에 두 칸을 쓰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가로획이 이렇게 많이 나올 때는 이 가로획 간격을 비슷하게 맞춰주는 게 요령이다. 근데 보통 이제 이런 자들을 쓰실 때는 이 위에 부분을 너무
방만하게 간격을 넓게 쓰게 되면 이 아랫부분 이 엿자 쓸 때 이런 데 공간이 없으니까 처음부터 좀 바짝 좁혀 쓴다, 이런 마음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행서 보겠습니다. 행서는 더 생략이 되죠. 물론 해서도 지금 행서에서 보듯이 이 쌀밑자 같이 쓰는 그런 형태가 있는데, 워낙 많으니까 이게 한정된 지면에서 다 소개는 못 해드리고 대표적으로 하나만 뽑아 왔어요. 자, 행서에서는 필순이 변한다 그랬죠. 이렇게 또 변합니다. 이렇게 오고, 이게 이렇게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오고 위로 올라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와요. 그다음에 한 번에 이렇게 해서 돌리죠. 이런 형태도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다양하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하나씩만 골라서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관자, 볼관. 볼관도 보면은 초도 부분인데, 초도를 4획으로 할지 3획으로 할지 이렇게 나뉘잖아요. 근데 활자에 보면은 다 이제 활자 뜨기 편리하게 이렇게 3획으로 만들어 놓은 게 많이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입구가 2개 들어가죠. 활자에서 보면 거의 뭐 똑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왼쪽보다 오른쪽이 크다. 아이고. 이렇게 오고 이제 여기 볼관자 들어가면 됩니다. 볼견자, 간격. 여기서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쓰여지는데, 이것도 많이 복잡하죠, 획이. 그래서 이거 역시 여러 자형이 있는데 그나마 좀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가져왔어요. 이건 좌우 1대1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반만 이렇게 해놓고 중간만 해놓고, 이 부분이 많이 생략이 돼요. 이렇게 하고, 그러시면 훨씬 더 편하게 쓰실 수 있겠죠. 붙이고 이렇게 또 바짝 좁혀서 이렇게 쓰게 되면 이게 위로 올라가니까, 여기서 여기가 서로 이렇게 닿잖아요. 달려고 하고, 이걸 위쪽으로 올리게 되면은 좀 넉넉하게 공간을 더 확보해서 쓸 수가 있다. 훨씬 더 편하게 쓸 수가 있다. 쓰는 거는 자형을 많이 지나치게 변형을 시키는 건 안 되지만은, 자형 남은 걸 이제 자전이라는 걸 찾아서 봤을 때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쓰는 사람마다의 특징이 다 반영돼 있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좀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쪽 부분에서 이제 행서에 왔을 때는 또 조금 달라져요. 이걸 기준으로 쓰는데 이렇게 써도 되지만은, 다양하게 좀 소개하기 위해서 여기서 한 번에 그냥 이렇게 와요. 이렇게. 그리고 한 번에 이렇게 내려가셔도 돼요. 점도 생략이 되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연결되죠. 이렇게 연결돼요. 자, 요런 제형도 나오니까, 이 루간비관은 그래도 비경에서는 절대적으로 좀 자형이 써놨을 때 복잡하지만은 좀 멋있는 자들이 대부분이다. 자, 이제 날비자 같은 경우는요, 이제 셋째 자가
백이 많잖아요. 근데 보통 많이 복잡하니까 이것도 생략해서 쓰는 그런 자형이 많잖아요. 우선 쓰는 것 좀 보시고요. 요거만 가지고도 빗자로 쓰이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이제 필순이 이렇게 해 놓고 나서 가운데부터 하세요. 이렇게 길게 내려오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해 주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간격이에요. 여기서 요거 지금 요 부분 있죠? 그리고 이 왼쪽으로 온 삐침이 온 이 길이를 가지고서 오른쪽에 이 갈고리의 그 길이와 각도를 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 각도. 그러니까 여기 공간을 여기서 꺾었을 때 내려오면서 이 공간, 이렇게 위에보다 아래가 크죠? 그래서 이 공간을 맞추시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랫부분은 이렇게 나란히 맞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점도 이렇게 해서 2개씩 찍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편안하게 위에서 아래로 찍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건 뭐 크게 변형된 건 없어요.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 점의 변화 정도만 할게요. 이렇게 이제 중심을 항상 잡아 놓으시면 편하다고 그랬어요. 자, 아래가 커져야 되니까 위가 너무 방만하게 커지면은 힘들겠죠. 여기서 그냥 이렇게 찍으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중심을 이렇게 설정해 놓으면은 그걸 따라서 그냥 하시면 돼요. 훨씬 더 편하죠.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삐쳐도 되지만은 점을 찍어도 돼요.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나온 이 각도와 길이를 보고서 정하시면은 좌우의 그 균형을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다. 이렇게 적으셔도 돼요. 좀 이렇게 바짝 붙여서 쓰는 게 좋겠죠? 그다음에 이제 행선은 연결성이 중요해요. 그쵸? 천천히 해 볼까요? 자, 이렇게 와서 2개 안 하고 하나로만 놔도 돼요. 근데 이렇게 오죠?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일로 들어가요. 올라가면서 이렇게 들어와요. 이거 여기서는 한 번에 연결이 됐어요. 타고 들어가면서 요렇게 쓰시면 돼요. 좀 복잡하죠? 근데 결국은 이어졌을 뿐이지 필수는 똑같이 적용이 되더라. 그러니까 특히 행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경자. 경자도 이게 초두가 여기 또 나와요. 근데 이거 역시 삼획으로 된 걸 처리를 합니다. 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떨어뜨려서 하나, 둘, 셋, 넷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고. 팔자에서는 여기도 살짝 파임으로 이렇게 짧게 해놨어요. 그리고 여기 살짝 내려온 듯 하기도 한데, 그리고 여기를 중심으로 말마자가 들어가죠. 자, 1로 나왔으니까 오른쪽으로 이만큼 나왔죠. 그러면 점을 여기서부터
왼쪽으로 이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에 2개, 중심의 안쪽으로 해서 2개 이렇게 찍어 주시면 돼요. 이제는 자칫 쓰다 보면 이 공간이 굉장히 많이 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활자는 이걸 더 크게 해서 이렇게 좀 내려 쓴 그런 형태인데, 자, 이건 아래 위로 나뉘었잖아요. 그래서 위에 부분을 너무 크게 쓰면은 아래가 감당이 안 되니까, 위를 좀 작게 쓰던가, 작게 쓰면서 아래를 크게 쓰던가, 아니면 1:1로 쓰던가, 그런 형태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역시 이렇게 점을 찍어 놓으시고, 자, 이럴 때는 그러면 그 구별을 하기 좋게 이쪽 선을 이렇게 가로로 하나 만들어 보세요. 그럼 위에다 쓰고 아래다 쓰고 이렇게. 자, 보통 이 초수가 많이 복잡하니까 또 어떤 자연이 있냐면 요렇게도 쓰이는 자연이 있어요. 근데 이걸 한 번에 여기서 따로 하지 않고 연결해서 한 번에 이렇게 나온 그런 자연도 있습니다. 여기 쓰면 훨씬 더 편리하게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자들은 이거를 이렇게 좀 키가 크게 하고 여기 칠복 부분 여기를 좀 바짝 위에 올려서 파임 해도 돼요. 안 해도 되고. 이렇게. 그러면 요 공간이 나오죠. 말마가 여기로 들어갈 거예요. 이 공간으로 이렇게. 이렇게 쓰셔도 돼요. 이게 자형은 맞춰도 되고 이렇게 칭화를 둬서 요 안으로 말이 들어가게끔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 손을 딱 그어 놓으니까 맞추시기가 좀 좋잖아요. 이거 역시 행서도 요즘 뭐 생략되는 건 거의 없어요. 자, 행서에도 역시 요걸 기준으로 제가 설명드린 이 위에 거보다도 활자보다도 요런 기준으로 쓰시면은 훨씬 더 좀 조형미 있게 쓰실 수가 있어요. 요 부분도 좀 바뀝니다. 뭐 인제 어떻게 바뀌냐면 흐름만 바뀐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 입구로 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점으로 2개로 하는데 여기 입구 대신 요런 식으로 쓰죠. 여기서 일로 넘어와서 파임 대용으로 쓰고, 그러면 구도는 이 구도랑 비슷해지죠. 여기서 알마가 이렇게 들어오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는 점 4개를 찍는 게 아니고 복잡하니까 이렇게 와서 그냥 한 일자로 이렇게 쓰셔도 돼요. 이거는 그 나중에 쓰실 때 어느 부분을 더 힘을 줘서 강조를 하냐, 여기에 따라서 느낌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하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다. 근데 이제 거듭거듭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딱 이렇게 한정된 공간 안에서는 더 많은 거를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그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그렇게 못하는 게 좀 안타깝죠. 자, 일단은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여기서는 누관은 높은 망대, 우리가 뭐 경회루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또 남원에 있는 건 뭐야 그게, 높은 집을 누라고 그러죠. 자, 누가는 날듯이 놀란 모양을, 날듯이 놀란 모양을 바꾸는 듯하다. 이러니까 그 옛날에는 집들이 다 단층집인데 조금만 높아도 굉장히 커 보이잖아요. 지금이야 뭐 엄청난 높이의 그런 롯데타워 이런 것도 있고 63빌딩도 있고 하지만은 옛날 얘기니까 조금만 높아도 굉장히 그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이렇게 그 새가 날는 듯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인제
이 루는 뭐냐면 의지해서 보는 곳을 루라고 하고 또 멀리 보는 거를 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한참 이제 설명하면 이것도 많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궁전이 빽빽한데 거기에 누가는 높이 솟아서 나르는 모양을 하고 있다. 예,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글씨 이제 이렇게 그 활자에 있는 모양으로 알아봤고, 이걸 간략하게 더 좀 쓰기 쉬운 방법을 제시해 드렸고, 일반적으로 요거는 이제 3가지를 이렇게 해 드렸으니까는 각자 해 보시면서 자기에 맞는 거, 그리고 나는 좀 행서를 좀 좋아, 이게 멋있어, 그러면 행서까지 좀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 100번 정도 쓰시면은 내 걸로 소화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영상 보시면서 쓰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